네, 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라이브방이 2개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는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은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 관련된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한 주의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매주 월요일에는 디스트리트 문호준 팀장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대외적인 글로벌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양시장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좀 공방을 이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합니다. 특히 거래소에서 7거래일 연속 외국계 좀 매수세가 유입된 점은 참 반가운 것 같은데요. 4월 들어서 그렇죠. 한 1조 원 정도 외국계 매수세가 꾸준히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오늘도 그렇고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이 뭔가 특정 업종 하나가 크게 올랐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상승세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좋은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 헬스케어 업종이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물론 인보사 이슈,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인보사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증시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관련돼서 시장도 좋았지만 또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인보사 이슈 때문이라도 또 상승하지는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던 한 주였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잠시 쉬어가던 IT 종목들이 또 강하게 올라줬기 때문인데 이는 제가 연초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매년 계절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은 1분기 특히나 5월 말까지는 IT 종목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IT 종목들에 대해서는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이번 주 내용이라면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관련돼서는 4월 11일에 개최가 될 예정인데 뭐 아시겠지만 뭐 크게 기대감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이슈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혹여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악재가 발생하지만 않기만을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지는 데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남북 경협주들이 지난번 북미 그 정상회담 베트남에서 결렬되면서 많이 빠졌죠. 그런 종목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에서 조금씩 가져가도 나쁘진 않은데 뭐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그 전전주에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를 바닥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큰 금액이 아니라면은 뭐 조금 정도는 관심을 가져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업종은 5월까지 좀 상승 탄력이 유지가 되겠다. 그리고 경협주에 대해서는 좀 낙폭 과대한 경협주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월요일 오마이 주식입니다. 공감 토크로 출발해 볼게요. 토크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글로벌 증시 훈풍, 한국 시장 영향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증시를 짓눌렀지만 4월 들어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4월 초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건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대외적인 여건이 좀 개선이 된다면 한국 증시 개선도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올해도 그렇고 증시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그 맞춰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올해도 그렇지만 예년도 그렇고 저는 뉴스를 아예 안 보거든요. 데이터만 가지고 보고 사실 그 데이터에는 지수의 그런 차트 흐름도 조금은 분석 기준에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증시 분위기는 좋죠. 뭐 글로벌리하게 미중 무역 협상이 4월 중에는 타결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고 고용지표 미국에서도 좀 호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양적 완화 이제 해야 된다. 금리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도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 글로벌 증시 흐름은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이 딱 그 지점이에요. 코스피는 한 2240
선 그리고 코스닥은 760선이 전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매물이 좀 강하게 출회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는 보다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하락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지수 차트 분석이 뭔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과거보다 더 잘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미국 증시에서 지수가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 과거에는 뭐 금리에 대한 인상 우려감이라든지 시장 이슈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알고리즘에 의한 투매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전체 금액의 약 80%가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매매가 된다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준인데 전 세계적으로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그런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면서 알고리즘 중에서 이런 차트 분석도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수적인 흐름이 더 잘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보다는요. 그래서 지수라는 부분도 좀 눈여겨서 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탑픽 종목을 뽑지는 않고 그냥 어제 종가,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전체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빼고 전 종목 중에 상대적으로 수급과 또 기술적,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20개를 뽑아왔는데 많으니까 그냥 리스트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스트를 보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FST, 현대위아, 동진세미캠 등등등부터 해성DS,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나오는데 이거 오늘 기준이 아니라 금요일 종가 기준인데요. 네. IT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현대위아나 S&T 모티브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나와요. 밑에 송화이텍이라든지 만도라든지 이런 흐름들은 베타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자주 드리지만 대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베타 값이 전체 업종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 때는 베타 값이 낮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수급적으로 좀 나왔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일단 전고점을 돌파하는 여부가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 돌파 여부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급과 추세 상위 종목 20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마이 주식 공감 토크 해봤고요. 종목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좀 보합권에서 공방을 거듭했어도 종목 보유하고 계신 종목 좀 답답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한 종목씩 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님이 올려주셨어요. 나이스 평가 정보. 질문은 분할 매도 후 소량 보유 중인데요. 잔량 매도 시점과 종목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구체적인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 오늘 무인화 시스템이라든지 ATM 관련주들 일제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나이스 평가 정보,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님 답변을 주신다면 어떻게 좀 도움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오마주 방송 그리고 그 전주 오마주 방송에서도 항상 나왔던 것 항상 같아요. 소개해드렸던 그렇죠? 종목이죠. 그러니까 분석이 아니라 제가 준비해온 자료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나이스 평가 정보를 제가 왜 소개해드렸냐면은 그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EPS 추정치가 급상승한 업종 내에서 수급이 강한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죠. 즉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한 수급 자체는 지난 최소 2주 동안이라도 매우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중요 가격 돌파선이 13,000원 전고점인데 오늘 13,000원을 강하게 돌파해줬고요. 특히나 여기에는 개인들의 순매수가 아닌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돌파해준 게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신용평가 관련된 업종이 주식도 그렇고 전반적인 산업에서 중요시되고 있어요.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신용평가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그래서 이쪽은 주식도 그렇고 이쪽 블록체인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 탑 상위권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나이스 평가 정보도 그런 것을 기반으로 좀 성장을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잠시만요. 좀 실적 같은 경우도 살펴볼 텐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의 실적이
일단 지난 3분기에는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4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를 안 한 것 같네요. 네, 3분기까지는 매우 좋은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로그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로그 차트로 보더라도 주가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계절적으로도 이 종목이 뭔가 뭐 이번까지 올랐다 떨어지고 그런 특성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즉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분할 매도를 질문 주셨는데 그럼 매수는 얼마에 하셨는지 말씀을 주셨나요? 매수가는 적어주시지 않으셨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13,000원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종가상 1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좀 더 봐서 12,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 12,900원을 혹여나 종가상 이탈한다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한 다음에 또 지켜보는 그런 전략을 하면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해서는 지지선 12,900원 손절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상해 종합지수도 오늘 장중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자, 마감 상황은 어떤지 오늘은 교보증권 GBK부 이무진 연구원 연결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상승 출발한 상해 지수는 현재 강보합인 3,24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홍콩 증시는 0.4% 오른 30,07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증시는 무역 협상을 주목하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신들은 미중 최종 무역 합의안이 서서히 윤곽을 보이고 있다면서 2025년까지 중국이 합의안에 대해 강제성이 있는 이행을 담고 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회담의 긍정적 마무리 언급과 주요 사항에 대한 협상을 이야기하며 두 국가 간의 우호적인 환경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 중국 증시는 3월 무역 지표와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 등 경기 지표 발표 예정과 지난주에 이어 화상 연결을 통한 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특징주로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8개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을 승인한 이후 이렇다 할 추가적인 원자력 발전소 승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생태환경보호부는 광둥성 등의 연내 최대 10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이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고 그중에 지금 8개 발전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정체된 발전소 건립이 진행되면서 중국 핵전, 중국 과기, 대량 국제 등의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금일 시장에서는 필수 소비재 섹터는 강세를 보였고요. 정보기술, 부동산 섹터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 이무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나이스 신용평가사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오늘 특징주 중 하나였습니다. S-오일 살펴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네. S-오일 바로 올라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S장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94,500원.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이분은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앞으로 좀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하반기를 기점으로 정유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그리고 바이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특히 S-오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어요. 다른 정유 3사들보다도 S-오일이 한 2%대 상승세를 유지를 했는데 장중 내내. 자, S-오일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면 좀 분할 매도를 해야 할 시점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나온,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나온 기사들 이런 걸 보면은 1분기 실적 부진의 목표가를 낮춘다 이런 리포트들이 꽤 보이네요. 근데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오늘. 네. 일단 사실 저는 이제 긍정적인 뉴스냐 부정적인 뉴스냐에 대해서 내용을 그렇게 중요시하진 않습니다. 결국 그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주가가 올랐을 때냐 내렸을 때 나왔냐를 좀 더 중요시하는데 일단 주가가 S-오일이 안 올랐죠. 지난해 10월 당시 주가가 13만 9천 원, 약 14만 원에서 최근에 9만 원대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증시가 그래도 반등을 했고 대형주들도 뭐 그렇게까지 나빴다고 보기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S-오일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선반영됐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부분들은 지금까지 가격에 이미 들어갔다면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선반영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S-오일은 그래서 일단 하락이냐 상승이냐 한다면 상승이 조금 더 많은 가능성을 두고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일단 94,500원이면은 정말 잘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저점 구간에서 반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고 뭐 일단 짧게 보신다면은 10만 원대에서 좀 매도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목표가를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지금 오늘도 외국인 기관에 양매수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은 목표가를 좀 더 계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는 일단 다음 주에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긍정적이다라고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오일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들고 가보자. 그리고 괜찮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AS 문의 주신다면 한 번 더 봐드린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때 한 번 더 더블 체크 받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은 한미약품 체크해 볼게요. 아모르피트 님이 올려주셨네요. 앞으로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매수가를 적어주시지 않은 걸 보니까 지금 관심 종목으로 좀 살펴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차트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저가 수준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뭐 차바이오텍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호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승 탄력이 두드러지지도 않았어요. 자, 환미약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올라올 구간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제약주도 그렇고 이런 남북 경협주도 그렇고 우리가 한때 테마주라고 불렸던 업종들이 이제는 기존의 모멘텀보다 펀더멘털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약주들도 보면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그래도 강하거나 안정적이에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조금 부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1분기 실적도 좀 부진이 예상되고 올해 전반적인 실적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뭐 그 임상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건 단순히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투자할 때 과거와는 달리 펀더멘털도 어느 정도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한미약품은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완전히 다르게 갈 수는 없는 종목이죠. 예상치 못한 뭐 임상 뭐 관련 통과 이슈가 나온다라든지 그런 것만 아니라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주들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미약품도 개별적인 이슈를 다 떠나서 제약바이오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한미약품은 좀 제가 개별적인 분석보다는 그냥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면 대장주로서의 반등 가능성을 두고 일단 손절가만 좀 잡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규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손절가가 의미가 없겠지만 일단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은 43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은 일단은 한 45만 원을 재돌파한 다음에 조금 안정화된 다음에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전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스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죠. 모모119님이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간절함을 가득 담아 채택이 되길 하면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는 3,51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전망 좀 봐주세요. 손절가랑 목표가도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일단은 로봇 관련주는 뭐 요즘 최근 너무 좋았죠. 그쵸, 뭐 뭐 로보로버라든지 다 좋죠. 로보스타라든지 뭐 정부의 로봇 육성 산업 발표가 나오면서 일제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스맥 차트를 보니까는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좀 최근 들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생각했던 것 대비 장대 양봉을 한번 그려내고서는 최근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이러한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챙겨가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 스맥이 지난해 영업 손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네요. 그래서 실적이 매우 부진했는데 그 부진했던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스맥도 주가가 뭐 너무 오랜 기간 쉬다가 최근 들어 정부의 그런 로봇 산업 육성 정책 수혜 기대감에 3,000원대를 뚫어주면서 그 이후로부터 강하게 올라주었거든요. 일단은 글쎄요, 로봇 산업 보통 시장에서 이렇게
그 정책적으로 이슈가 나와서 급등하는 케이스가 뭐 최근에는 수소차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없다가 이제 로봇이 나왔고,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업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에서는 이런 테마가 낀 종목들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려우면 올라가고요. 근데 지금 저도 그렇고 또 다른 많은 분들도 향후,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혹은 그 며칠 동안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스맥을 비롯한 로봇 관련주들이 그동안 시장이 최근 일주일 동안은 좋으면서 약세를 보였다면은 오히려 시장이 꺾이면은 또 이런 종목들이 테마가 끼면서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관점에서 사실 뭐 흐름 자체는 매우 좋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한다면 한 3,200원 정도 위에서 조금씩 담아가고 3,200원을 이탈한다면은 물량을 좀 줄이는 전략. 만약 신규 투자라면 그게 가능할 것 같고요. 보유하시는 관점이었으니까 1차 손절가는 3,200원, 2차는 3,000원으로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올라간다면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4,200원 잡고 일단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맥에 대해서는 1차 지지선 3,2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지키신 후에 한번 AS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자,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초반부터는 경협주는 낙폭과대 경협주를 좀 조금씩 담아가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건설 한번 대표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왕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67,500원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더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정말 센스 있는 질문인데 이 질문 매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전 그러니까 되게 센스 있는 질문이라고 아, 생각을 진짜요? 했는데 일단은 경협주 같은 경우는 뭐 현대건설 기준으로 한 5만 원대부터는 제가 담아가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기준을 현대 로템으로 잡았는데 대부분 차트가 비슷하니까요. 네. 근데 지금 기준에서 더 담아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신다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매모호한 대답인데요. 네, 왜냐면은 지금 기준에서 확 들어가기보다는 52,000원대까지 하락한다라는 가정하에 3번 정도 나눠서 매수한다면은 나쁘지 않고 오케이인데 지금 풀 매수 간다면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52,000원까지라면은 조금씩 더 담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52,000원대에서 조금씩 담아가 보는 전략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더 남았나요? 아니면 네, 그럼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강약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18,300원,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어제 그녀님이 올려주셨습니다. 한미약품 살펴봤는데 부강약품도 그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강약품은 한미약품보다 하락률이 더 큰 그런 상황이에요.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21,000원대가 지지라인이었는데 21,000원을 깨고 나서는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1,000원에서 18,000원까지 떨어지는데 지금 뭐 금방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지라인이라고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아직은 좀 형성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에 의한 하락이라서 참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부강약품 죄송하지만 매수가 한번 더 알려드릴까요? 네네. 부강약품 매수가는 18,300원이라고 하십니다. 목표가 제시해달라고 하시네요. 18,300원이면은 매수한 지 얼마 안 그런 것 되셨네요. 같아요. 오늘 어제 중에 아마 매수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뭐 제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분석이 가능하죠. 네. 좀 단타로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왜냐면 2만 원 이상에서 담으셨다면은 제가 좀 그렇죠. 되게 부담이 그럴 텐데 되지. 그렇죠. 일단은 제약바이오 특성상 2015년 때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강세를 띄었던 업종인데 최근 들어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다시 논란이 되면서 시장과 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좀 IT를 비롯한 전반적인 종목들이 강할 때는 제약바이오가 약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제약바이오가 좋을 땐 다른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이어진다면 지금처럼 좀 오히려 빠졌을 때 접근한 거는 나쁜 매수는 방법은 아니라서요. 일단 뭐 18,000원 매수하셨으면은 2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 시장이 살아난다면 좀 더 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더 시장이 살아나려면 두고 봐야 된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강약품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저희 종목 상담 4시 30분까지 계속해서 SNS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더라도 추후에 계속해서 상담과 시장에 관한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내일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라든지 종목 상담 추후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디스트리트 문호준 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